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도 자폐증 치료를 위한 ABA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집중적인 행동치료에 관해서 그리고 ABA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상당히 좀 다루기 힘든 주제였던 자기자극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7장 자기자극 행동 8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주요 증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의사소통의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 패턴이나 제한적인 흥미,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주요 증상인데요. 자기자극 행동이 바로 반복적이고 사회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대로 방법을 알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데 꼭 효과적인 방법들을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할 때 아이들을 지적을 한다거나 그것에 대한 벌을 준다거나 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고요. 따로 효과적인 방법들이 ABA 책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아이들이 자기자극 행동이나 상동 행동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기자극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자기자극 행동에 세 가지 타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체 동작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사용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정한 의식을 반복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강박증 또한 자기자극 행동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상동 행동으로는 신체 동작들이 있겠죠. 신체 동작 중에서는 손을 흔드는 것도 있고, 양팔을 펄럭펄럭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빙글빙글 도는 행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주로 사물을 가지고 하는 동작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바퀴를 계속 굴린다든지, 퍼즐의 꼭지 부분만 손가락으로 계속 만진다든지, 찍찍이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과일 모형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 찍찍이를 계속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까슬까슬한 부분을 손가락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공 같은 것들을 계속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타입으로 계속 어떤 것에 집착하는 강박증은 아이들의 경우에 자기 장난감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위치가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물건들을 또는 블럭을 일렬로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세 가지 타입의 모든 행동들이 그 행동 자체만으로 아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주기 때문에 자기자극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극 행동은 그 원인이 다른 외부와의 상호작용이나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만으로 아이에게 위안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극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이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보셔야 이 행동이 자기자극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는 행동 패턴과
행동과 그 행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그 기능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계속 만지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가지는 기능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끈다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를 거부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행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능을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극 행동의 기능은 그 자체로 자기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자극을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자기 자극 행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학습을 굉장히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아이가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 자극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이 책에서 자기 자극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자기 자극 행동이 주는 즐거움만큼이나 더 즐거운 자극을 제공을 해주거나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발달시켜 줌으로써 아이가 자기 자극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주로 심심하거나 할 것이 없을 때 자기 자극 행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심심해요, 지루해요, 놀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책에는 아이 스스로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시간이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워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만 자기 자극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계속 창밖을 보고 싶어 한다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쉬는 시간 동안에만 거실이나 또는 아이 방에서 창밖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계속 창밖을 보는 것은 조금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이나 환경을 통제를 해줌으로써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 행동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자기 자극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자극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자극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자극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자기 자극 행동이 바로 나타났을 때 그 자기 자극 행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바로 최소한의 지시만으로 아이가 자기 자극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극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멈출 수 있게 해주고, 또 아이가 자기 자극 행동 대신에 그 정도의 비슷한 즐거움을 적절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게끔 다른 대체 행동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대체 행동을 했을 때에 바로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아이가 대체 행동을 하는 빈도를 계속 증가시켜 나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방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짜셔서 두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분명 자기 자극 행동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루해하는 시간에는 사실 자기 자극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없이 장시간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짧게 아주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실제적인 고려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프로그램을 하는 기간을 정하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이의 전반적인 자기자극 행동을 줄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에만 계속 온 가족이 집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자극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 레퍼토리나 의사소통의 레퍼토리가 다양해지고 놀이 레퍼토리가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자극 행동을 줄이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스스로 즐거움도 얻고 재미도 얻고 위안도 얻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레퍼토리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기자극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자기자극 행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논문이 있으면 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토리발달교실 ABA 선생님 전은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